데이터베이스와 SQL 프로그래밍 과목의 5장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려면 일단 파이썬 관련되는 툴들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콜랩 같은 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콜랩 안에 파이썬 관련되는 툴도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DBMS가 콜랩에서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와 연동이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툴을 콜랩이 아닌 별도의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리아 DB라고 하는 DBMS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파이썬 관련되는 툴을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 이 파이썬을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이 파이썬 관련되는 툴들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관련되는 이제 개발 환경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파이썬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이 툴을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을 에디팅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툴 중에서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참이 간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에서 PHP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동할 웹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내용을 할 때 이 파이참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별도로 여러분들 노트북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 관련되는 툴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파이참 가지고 파이참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콜랩에서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이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파이참이 같은 파이썬 언어긴 하나 툴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약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서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고 파이참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툴이 설치되어 있어야 앞으로 배우게 될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툴을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이제 툴이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이제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고 이 두 개의 툴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브라우저 창에 이 URL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드 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여기 버튼이 있죠.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에 브라우저 창 아래쪽
다운로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이제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그 파일이 실행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요 페이지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쪽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할 버전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윈도우즈 버전이 있고 맥킨토시가 있고 뭐 여러 운영 체제의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겠죠. 이 윈도우즈에 뭐 64비트 컴퓨터를 64비트를 요즘 대부분 사용하니까 대부분 요걸 클릭하면 되겠습니다만, 파이썬 3.7 버전도 있고 2.7 버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까 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면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 요즘은 아마 대부분 다 64비트 컴퓨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윈도우 창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된 이제 그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면 보통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그냥 설치하는 거하고 거의 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뭐 이런 창이 나오는데, 그 창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 창으로, 여기 다음 이제 창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라이센스 동의 관련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동의를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I agree 요걸 이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스톨레이션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all users 요거 이제 선택하셔서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톨 하게 될 위치를 이제 폴더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치로 하고 싶을 때는 이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다른 위치를 하시면 되고, 디폴트가 프로그램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아나콘다 3가 이제 설치가 되도록 이게 디폴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데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 디폴트 위치에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스톨레이션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스톨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인스톨이 쭉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인스톨이 이제 다 되면 이제 넥스트를 이제 요 스텝이 다 되면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또 뭐 옵션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스킵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튜토리얼을 뭘 이렇게 좀 사용 설명서를 이제 뭐 이렇게 배우겠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버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스텝하고 조금 다른 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어떤 튜토리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스킵 하시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나콘다가 이제 설치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고요. 이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파이참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파이참 다운로드하는 URL 주소가 지금 여기 있죠. 요 URL 주소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창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위한 요 아래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 버전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 버전의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창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와 거의 동일하게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창이 뜨면 넥스트 누르시고, 이것도 이제 설치 디폴트 폴더인데 그냥 다른 데 바꾸시기 싶으면 다른 위치로 바꾸셔도 되지만 이 디폴트 위치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옵션 창이 실제로 설치해 보면 요거랑 약간 다르던데, 어쨌거나 요 크리에이트 액세서리를 여기 점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아마 요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요거 두 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요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창이 뜨시게 되면 이제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아마 이게 다운로드 설치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건 do not import setting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OK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continue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파이참의 에디터를 요 까만색 바탕에 이렇게 흰색 글씨로 이런 모양으로 앞으로 사용하고 싶으냐, 아니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하겠느냐, 밝은 화면으로 하겠느냐, 어두운 화면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더 이제 팝업이 되고 요게 이제 줄어들겠죠. 예, 저는 강의를 위해 가지고 이게 하얀색 바탕으로 큰 글씨로 이제 선명하게 글씨가 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눌러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흰색이 눈이 좀 이제 자극이 되어서 이 검은색이 좀 덜, 눈이 좀 덜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 실습 조교가 이제 요 색깔로 설치를 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걸 선택하시든지 요걸 선택하셔서 요 넥스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Start Using PyCharm 누르시게 되면 이제 설치가 이제 완료되고 이제 실행이 되죠. 자, 이제 실행이 되면 여기 보시면 실행을 할 때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 안에 이제 파일들을, 파이썬 파일들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혹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파일들을 이 프로젝트에 쭉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파일들끼리의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네, 프로젝트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경로를 이 파이썬 밑에다가 이제 디폴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경로를 이제 지정하는 거고, 크리에이트 누르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이썬이 이제 이 실행된 이 파이썬의 그 파이참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도구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목록이 나와 있는데, 방금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네요. 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파이썬 파일을 이제 하나 새로 생성을 해야 되죠. 그 프로젝트 밑에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 지금 메뉴가 서브 메뉴가 뜹니다. 요 메뉴에 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뭐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세브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파이썬 파일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 밑에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저 hello.py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 이름의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타이핑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에디터 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 준 파일의 이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를 타이핑하면 되는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하고는 조금 생긴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 코드를 쭉 타이핑한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하는 이제 서버 창이 나옵니다.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run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하고 나면 요 오른쪽에 요 실행 버튼이 생성됩니다. 요게 이제 그 실행하는 그 버튼이 실행하는 파일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요게 처음에는 안 뜹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파일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메뉴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하는데 파이썬 코드가 뭐냐면 프린트 괄호 더블 코테이션 헬로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에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것이 문자 열이죠. 그래서 문자 열이 프린트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해 보시게 되면 헬로우라고 해서 실행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파이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참을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아무 프로젝트도 없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프로젝트 목록이 여기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파일이 이제 선택돼서 에디팅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역시 이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면 파일을 하나 생성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제 파일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하나 생성하는데, 아까 hello.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구구단.py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구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구구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hello.py고요. 이제 새로 만든 구구단 n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이제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하고 나면 여기에 실행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파이썬 코드는 여기 한번 봅시다. name equal input. 이 input은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상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는 문장이 input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이 있는데,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름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콜론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키보드 상에서 입력을 받는 문장이 input이죠.
자, 인풋을 받아서 어디 집어넣냐면 name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할 때 박범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지금 키보드 상에서 입력을 이제 준 거죠. 그러면 이 인풋 코맨드가 입력을 받아서 name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박범준이라고 집어넣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을 사용하는 예제로 파일을 하나 오픈합니다. 파일을 사용할 때는 오픈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서 요게 이제 파일의 이름입니다. file.txt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여는데 모드가 write 모드입니다. 이 파일을 이래 기존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새로 이제 엎어 쓰는 write 모드가 이게 W입니다. write 모드로 열고 인코딩이 한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코딩이 UTF-8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오픈합니다. 그 오픈되는 파일의 이름이 file.txt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파일이 하나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파일의 그 위치를 포인터를 F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오픈한 파일을 가리키게 이렇게 F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다가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write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에 write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죠. 뭐를 write 하느냐면 name, 이 name이 뭐예요? 여기서 인풋으로 받아온 거죠. 아까 키보드 상에서 박범준이라고 인풋을 줬어요. 그러니까 박범준 이렇게 찍히고, 자, 여기 W는 이제 뒤에 스트링을 더 붙여주는 거죠. 더 스트링을 합쳐주는 거죠. \n, 이 \n이 줄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 줄을 바꾸는 문자와 함께 write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박범준하고 뉴라인 캐릭터까지 줄 바꿈까지 문자까지 해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요. 파일을 다 사용하고 나면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일을 닫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열어보면요. 여기 지금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니까 박범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줄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파이참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를 타이핑한 다음에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여온 파이썬 문장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요 예제는 파일을 다루는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파이썬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일을 다루는 기능을 연습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파일과 관련되는 간단한 예제를 보셨습니다. 이 파일은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픈할 때는 오픈할 파일의 이름과 모드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의 파일을 이 모드로 열어서 그 파일을 기록을 하겠다, write를 하겠다 하게 될 경우에는 write라고 하는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파일을 다 사용할 경우에는 close 하고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파이썬에서 이제 파일을 사용하는 예제였습니다. 요것을 이제 살짝 갖고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구구단이라고 해놓고는 구구단과 상관없는 파일 관련되는 이제 실습을 했네요. 요거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이제 과제로 나옵니다만 구구단 프로그램을 파일에 저장하는 이제 그걸 이제 숙제로 과제로 한번 하려고 이제 파일을 다루는 문장에 대한 예제를 지금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예제입니다.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파일을 하나 띄웁니다. 파일을 하나 띄운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인풋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이제 인풋 받도록 인풋 문장에서 키보드에서 인풋을 받아옵니다. 받아온 그 인풋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아까
file.txt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A 모드로 오픈을 하네요. 아까 W 모드로 오픈을 했는데 이번엔 A 모드로 오픈을 했어요. W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일에 라이트를 할 때 맨 처음부터 라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지 싹 무시하고 어떤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라이트 문의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싹 지우고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라이트 모드입니다. 그런데 어펜드 모드라고 하는 이 A 모드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뒤에 어펜드, 그 뒤에 기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박범준이라고 하는 한 줄짜리 그 한 줄이 들어 있었죠. 그것을 이제 그 파일을 어펜드 모드로 열었습니다. 어펜드 모드로 열고 라이트를 합니다. 어펜드 모드로 열고 라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에 새로 추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클로즈 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 아까 이 텍스트 창 file.txt라고 하는 텍스트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만 요거는 아까 있던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방금 타이핑해서 넣은 입력된 문장이 지금 뒤에 어펜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을 다루는 라이트 모드로 열어서 라이트, 어펜드 모드로 뒤에 추가하는 이 파일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제 예제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 파이썬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예제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파일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제인데요. 자, 입력을 받는데 지금 여기 안내가 입력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명이 이렇게 쭉 입력을 해달라 이런 식의 안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키보드에서 이름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입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걸 이제 플랭크 단위로 이렇게 이름을 잘라 가지고 플랭크 단위로 이름을 잘라 가지고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 names라고 이렇게 하는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지금 여기 화면 출력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따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이 파일을 어펜드 모드로 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파일이 file.txt라고 하는 이 파일이 박범준 2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어펜드니까 이 이하에 이렇게 또 어펜드가 되겠네요. 자, 어펜드 모드로 열어서 이 파일에 반복문이네요. 파이썬의 반복문인데 여기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원소 n에 대해서 이 n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n을 여기 뉴라인 캐릭터에 있으니까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어펜드 모드니까 이제 뒤에 쭉 추가가 되는 거죠. 하고 이제 다 하고 나면 파일을 클로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열어봤더니만 요거는 이제 아까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요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인풋으로 세 사람 이름을 여기다 줬나 봐요. 세 사람 이름을 주니까 이 반복문에서 하나씩 출력을 해줬죠. 자, 그게 이제 이 파일에 어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는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예제입니다. 자, 파일을 다루는 여러 가지 예제들 중에서 파일을 읽는 예제입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파일, file.txt라는 파일을 이번에는 읽기 모드로 엽니다. 자, 읽기 모드로 연 다음에 그걸 F에다 넣고 그 F를 read 하게 되면 그 파일의 내용이 읽혀져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파일의 내용이 몽땅 읽혀져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 보게 되면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쭉 출력이 되겠죠. 이게 지금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실행을 했더니만 이게 파일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쭉 출력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입니다. 또 다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의 예제입니다. 자, 이번 예제는 뭐냐면 구구단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이게 포문에서 반복문입니다. 이 반복문에서 보면 i 값을 0에서 10 사이의 레인지, 0에서부터 10 사이의 레인지 하게 되면 2부터 9까지가 실제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i가 2, 3, 4 해서 9까지 반복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j가 1부터 여기 레인지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1부터 9까지, 그래서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i 값, j 값, 그리고 i와 j를 곱한 값, 그것을 이제 요 포맷으로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값 출력하고 곱하기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값 이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이렇게 출력하다 보면 이제 구구단이 이제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반복이 끝나면 이제 한 줄 공백 라인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i가 3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단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구단 프로그램이죠. 이 구구단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이 화면에 출력되는 이 구구단 프로그램을 앞에서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 라이트 하기도 하고 어펜드 하기도 하고, 이 파일에 이 그 구구단을 그 파일의 데이터를 쓰는 그 예제를 앞에서 보셨으니까 이 구구단 프로그램을 파일에 기록을 해달라, 파일에 라이트를 해달라, 그리고 이 파일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과제가 있네요. 이걸 나중에 제가 밑에 과제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파이참을 설치하고, 이 파이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별히 파일을 다루는 문장들 몇 가지를 이제 쭉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파이썬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같이 이제 파이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면서 이 파이참이 잘 설치됐는지, 그리고 파이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고 실행하는지, 그걸 이제 같이 몸으로 실습하면서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설치가 되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실행할 줄 알아야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이참에서 파이썬을 실행해 보는 것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하면서 몸으로 한번 직접 체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슬라이드를 제가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빠져나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저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나콘다가 지금 설치가 이미 돼 있죠.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참을 설치를 해야 되죠. 파이참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파이참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아나콘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파이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잠시 중지하고 아나콘다와 파이참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이제
한번 파이참에서 파이썬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이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파이참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파이참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파이참이 지금 실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개 해놨던 파일들이 지금 여기에 떠 있네요. 이걸 일단 제가 좀 끄겠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일단 처음 새로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하나 처음 새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파일에 가보시면 파일에 가보시면 여기에 new 프로젝트가 있네요. 요 new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새로 생성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아까 DBP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테니까 저랑 같이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실행했더니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DBP 2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하겠습니다. 예, 프로젝트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금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름을 조금 이제 제가 잘못 줬는데 DBP2라고 하려고 했는데 PDB2라고 되어 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B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요 DB 이름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였더니만 여기 메뉴들이 쭉 이렇게 뜨는데 여기 New라고 하는 메뉴 있죠.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New라고 하는 메뉴의 아래쪽에 보시면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자, 실행합니다. 자, 파이썬 파일에 이름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ex1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자, ex1이라고 제가 파이썬 파일을 이름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print hello world,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행하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run이 있죠, 그죠? run, 요 파일 이름이 ex1이니까 파일 ex1 있네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이 실행 결과가 나왔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elcome to python world. 자, 이거 한 줄 더 넣었습니다. 자, 이걸 또 실행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할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run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요 버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더 편하겠죠.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hello world 그리고 welcome to python world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이썬 파일에서 코드를 타이핑하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역시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db 이름 있죠. 이 db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new 파이썬 파일 선택하시게 되면 파일 이름을 물어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exe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두 번째 파일은 아까 슬라이드에 했던 이 파일 관련되는 문장을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일 관련된 예제가 이렇게 예제가 되어 있었어요.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을 받아오는데 이 인풋에 이름 이렇게 안내를 주고 이름을 이제 입력을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 받아온 이름을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서 이 파일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file.txt라고 하는 이름을 했어요. 이 파일은 아무렇게나 줘도 됩니다. 꼭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고 라이트 모드로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요.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그 내용을 지우고 새로 이제 내가 원하는 명령에 따라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인코딩을 한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UTF-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이 파일의 내용을 기록을 하겠어요. 뭐를 기록하느냐면 아까 앞에서 읽어왔던 name이라는 요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하지 말고 이제 줄을 바꾸자 해서 \n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클로즈 하면 이제 다 사용하면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자, 요걸 실행하겠습니다. 요걸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인풋문에 의해서 입력을 요청하겠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요 파일을 열 겁니다. ope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일에 요 목록에 ex1.py, ex2.py 요것만 있고 file.txt라는 이름의 파일은 없어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열 겁니다. 자, 지금 파일이 없는데 열으라 그랬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열고 라이트 모드 새로 처음부터 이 뒤에 있는 이 라이트 문장에 들어오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요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 버튼은 여기 지금 EX1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EX1을 실행했을 때의 요 버튼이에요. 지금 우리가 EX2.py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얘를 실행할 거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run 이번에 exe 요걸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을 타이핑하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입력으로 전달됐습니다. 어디로 전달됐냐면 여기 인풋이 name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 name이
file.txt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없었던 이 file.txt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걸 제가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만 지금 입력했던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죠. 얘를 한 번 더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입력을 요청하겠죠. 그리고 라이트 모드로 엽니다. 라이트 모드로 여는데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라이트 모드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오버라이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실행을 하면,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했더니만 요 실행할 파일의 이름이 exe2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누르셔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이름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이제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하면 실행이 됐는데, 이 실행이 되면 실행 결과가 이진수라고 이름을 넣었는데, 이 이진수라는 이름이 이 파일에 라이트 되는데, 라이트 모드로 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이진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홍길동이 없어져 버리고 이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서 어펜드 모드로 열면, 이렇게 어펜드 모드로 열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그 뒤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이진수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입력하라 그러네요. 박문수라고 제가 타이핑해서 입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file.txt에 어펜드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진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어펜드가 될 겁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죠. 이진수 밑에 박문수가 어펜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또 이제 이름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이름을 할까요? 박범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어펜드 모드로 했으니까 아까 내용에다가 박범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어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어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리스트를 다루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기 위해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b 이름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파이썬 파일 누르시게 되면 파일 이름을 물어보죠. ex3이라고 이번에는 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ex3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names 이름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리스트 인풋, 자, 인풋을 받는데 사람들한테 이름을 받는데 이름을 넣으실 때 홍길동, 김민수, 곽철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콤마가 아니라 블랭크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말고도 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시를 준 다음에 클릭.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찍어 보시면
여러 값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얘를 실행하는데 얘도 처음 실행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서 run 하면 실행이 되죠. 자, 여기 이름 넣으라고 나오네요. 이름을 여러 사람을 넣어달라고 그러네요. 여러 사람을 넣겠습니다. 김민수, 이기자, 홍길동, 일지매, 박문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넣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치면 요게 뭡니까? 요게 요 네임즈의 출력 결과죠. 이 네임즈가 어떻게 출력이 됐습니까? 예, 요 값을 블랭크를 구분자로 해서 여러 개의 값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리스트의 원소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여기다가 이 이름들을 파일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예제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F가 오픈을 하는데 아까 사용했던 file.txt 이 file.txt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세 사람의 값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write 모드로 열면 기존의 내용이 지워져 버리고요. append 모드로 열면 기존에 세 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names에 있는 이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인코딩은 UTF-8로 하겠습니다. 자, 폼을 하나 실행하는데 이 names에 있는 값들의 원소, 그러면 이제 아까 입력해서 5사람을 줬나요? 김민수, 이기자, 홍길동, 일진의 박문수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 값들 각각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f.write n이 뭡니까? 요 네임즈에 있는 각각의 원소죠. 예, 요 값에다가 n을 줄을 바꿔준다는 거죠. n을 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파일에 써주고 이 파일을 클로즈하고 닫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합니다. append 모드로 했기 때문에 입력으로 준 값이 쭉 이제 append가 될 겁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ex3이 여기 떠 있죠. 떠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만 이름을 물어보네요. 자, 이름을 여러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5사람인가요? 5사람의 이름을 넣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 프린터문에 의해서 names의 리스트가 프린트가 되었고 거기에 각각의 n에 대해서 파일에다가 써줬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파일에 3개가 있던 이 3개에다가 지금 우리가 입력으로 준 이 5사람의 값이 각각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파일을 이제 append 모드로 열었을 때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ad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예제가 우리 슬라이드에 있었죠. 자, 이 읽어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역시 DB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new 한 다음에 파이썬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이름을 ex4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읽기 모드로 아까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인코딩은
역시 UTF-8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용으로 읽은 다음에 얘를 읽어 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하면 새로운 파일을 실행할 때는 역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run ex4 요거를 이제 실행합니다. 예, 여기 지금 에러가 떴는데 왜 에러가 떴죠? 예, 여기 지금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인코딩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 오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행할 때는 여기 EX4가 떠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셔도 역시 지금 EX4 파일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만 뭐가 출력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 그 파일에 있던 내용이 읽혀져서 그것이 그대로 예,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 지금껏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하고 하는 연습을 해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마지막 내용 구구단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구구단 프로그램을 새로운 파일에 하기 위해서 역시 데이터베이스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에 파이썬 파일을 이제 선택하시고요. 이 파일의 이름을 EX5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 구구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for i equal in range 2부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1부터 9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죠. 2부터 9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죠. for j in range 1부터 1,10 이렇게 하게 되면 1부터 9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프린트 하는데 포맷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0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1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이퀄 한 다음에 2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포맷을 주고 점 포맷 얘들의 값을 포맷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거죠. i 곱하기 j 그 다음에 줄을 공백 라인을 하나 넣기 위해서 프린트 공백을 하나 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구구단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처음 실행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run 예, 에러가 났는데요. 예, 여기 제가 요 콜론을 다 좀 빠뜨렸습니다. 자, 이게 콜론을 넣은 다음에 실행을 했더니만 여기 보시면 구구단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네요. 이 구구단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일에 기록을 해서 이 소스 프로그램과 함께 이 파일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와 파이참을 잘 설치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 여러분들이 이 파이참을 설치하시고 이 구구단 프로그램에 대한 예제를 만들어서 파일에 기록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 파이썬에서 설치가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파이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